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미드저니 3가지 필승 불패 전략 굉장히 거창하죠.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초격차 장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vs 경쟁사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기대는 완벽한 오판이십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미드저니가 정말 좋은데 미드저니 장점이 진짜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한 번쯤은 찍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곧 업데이트될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게 예상이 돼서 이번 기회에 미드저니에 대한 일편단심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 장점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비교 불가한 넓은 미학 모델이죠. 미드저니는 이런 실사 이미지도 이런 만화 이미지도 이런 예술성 높은 아트웍 이미지도 잘 만듭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이런 배경도 다양한 스타일로 잘 만들어냅니다. 미드저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일일이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미드저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매우 잘 합니다. 미드저니의 폭넓은 이미지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미지 생성형 AI가 일반화된 요즘에 방금 전에 보신 미드저니의 다양한 이미지 생산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큰 장점처럼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 더 잘한다. 약간의 추가점을 받는 정도겠죠. 두 번째 장점부터 미드저니만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폭넓게 생성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관성 유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스타일의 일관성과 캐릭터의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스타일을 유지하는 미드저니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스타일 레퍼런스가 있고 스타일 레퍼런스 시드, 무드보드가 있습니다. 개인의 스타일 성향을 파악하는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도 넓은 의미의 스타일 일관성 유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일관성 도구에는 이미지 프롬프트, CREF, OREF가 있는데 이미지 프롬프트가 캐릭터 일관성 도구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CREF와 OREF가 없던 시절에 이미지 프롬프트 가지고 제법 인물 일관성을 유지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기술로 남아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법 성능이 좋아요. 이미지 프롬프트 가지고 캐릭터 일관성 유지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CREF와 OREF에 비해서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컨텐츠에 못 다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나면 이미지 프롬프트 가지고 캐릭터 일관성 유지하는 방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스타일을 탐색하는 스타일 익스플로어,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스타일을 만드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스타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는 스타일 파인더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미드저니는 42억 개 이상의 스타일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스타일 시드가 되겠죠. 미드저니가 사용할 수 있는 이 42억 개의 스타일은 정말 굉장히 아주 많이 큰 단위입니다. SRF 시드 강의할 때 주로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 42억 개라는 숫자가 스타일 하나 볼 때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42억 개의 스타일을 다 보려면 1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개수인지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42억 개의 스타일은 한 번의 고도화를 거쳐서 버전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드저니가 스타일이라고 구축되어 있는 것은 현재 84억 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 V8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42억 개의 세트가 하나 더 드랍되게 됩니다. 이후에 미드저니 스타일의 증가의 폭은 한 단위가 42억 개가 되는 거죠. 미드저니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미드저니가 보통 이렇게 개문 발차를 하는 경향이 커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나왔을 때 이 기능들에 대한 유저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초기 발표 시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도 있고 이 기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오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에는 미드저니가 기능 설명에 좀 인색한 부분도 크게 한몫합니다. 미드저니의 이런 기능들은 통상 발표 이후에 내부에 잠수함 패치라고 해서 조용히 업데이트를 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기능의 성능을 좀 더 깊이 분석적으로 찾아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처음 나왔을 때의 성능과 현재의 성능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때가 많아요. 미드저니의 개문 발차식 롤아웃 전략이 가끔 욕도 먹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미드저니의 프론트엔드로 안 드러나 있는 미드저니의 진정한 무기는 피드백 루프라는 기능입니다. 피드백 루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드저니는 미드저니 사용자들이 사용한 이 피드백을 모델 개선을 위해 다시 루프를 돌리는 피드백 루프라는 로직으로 미드저니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중물격인 기능이 처음 출시되고 이후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용해서 그걸 다시 피드백 시켜서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입니다. 펌프에 마중물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이 나오죠. 이런 전략이어서 미드저니의 롤아웃 전략이 일단 출시하고 본다라는 약간은 막무가내시 개문발차여도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는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런 피드백 루프가 외부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게 이미지 랭킹입니다. 이미지 랭킹의 경우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저들이 두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미드저니 모델이 점점 발전하는 전형적인 피드백 루프 형태를 띱니다. 모델 개선에 도움을 준 유저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패스트워도 공짜로 지급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랭킹 스타일 같은 경우엔 1시간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쇼츠로 달아서 여기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피드백 루프들을 반영해서 미드저니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 같은 경우에 열심히 유저들이 사용을 하면 처음에 개발팀이 생각했었던 성능보다 상회하는 성능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사용자들의 피드백 루프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되면 미드저니는 내부적으로 잠수함 패치라는 걸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곤 합니다. 미드저니가 특별한 공지 없이 성능 자체를 올리는 이런 잠수함 패치가 실제로는 유저들과의 티키타카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렬 처리에 위력이 나오는 건 업데이트 때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기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 전체가 위로 떠오르는 바닥이 떠오르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버전업 시에 이 개별 기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퀀텀 점프하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개별 기능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는 분들 잘 없고 버전업 됐을 때 버전업 자체의 성능 향상에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테스트하죠. 그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버전 자체도 미드저니는 개문발차로 발표를 합니다.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문발차로 발표하게 되면 이후에 사용자들이 열심히 사용을 하면 미드저니 업데이트 되면 사용자들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많이 하죠. 이런 테스트들이 전체 모델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고 이후에 마찬가지로 개별 기능들도 성능 향상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런 사용자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 루프를 활용하고 열심히 사용자들이 기능을 올려주는데 노력을 해서 그걸 받아서 미드저니는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이 세 번째 텍스트 대신 시각적 컨트롤을 사용한 미학 프롬프트 2.0이라는 내용인데 미학 프롬프트 2.0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관련 기능을 오피스 아워에 발표를 했는데 팀이 확실한 성공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용자에게 큰 단기 영향을 줄 기능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은 언어 대신에 시각적, 비언어적 컨트롤 도구를 만든다라는 게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색감, 질감, 이런 이미지를 더 넣어라, 덜 넣어라 이런 식의 시각적 컨트롤을 통해서 프롬프트 의존도, 이 텍스트 의존도를 줄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될 이 내용이 앞으로 스타일 제어의 중심 도구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 기존 단어 기반 프롬프트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곧 나올 시각적 컨트롤 도구 자체를 미학 프롬프트 2.0이라고 크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생성형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를 포함한 이미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엔 이런 식의 버전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도 이런 식의 버전업을 하죠. 이 버전업의 내용은 이미지를 좀 더 잘 만들고 사람을 좀 더 잘 만들고 연속성을 좀 더 잘 만들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에요. 미드저니 또한 같은 방향의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고 이미지 품질 같은 경우엔 상향 평준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 품질의 최고를 미드저니가 먼저 찍고 나면 한 3달 후에 다른 모델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결과물을 만들고 또 한 3달쯤 지나고 나면 미드저니도 그 정도 품질을 만들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곤 하죠. 이런 Y축의 발전은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경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필승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품질 향상적 노력을 하는 가운데 미드저니는 다른 방향의 발전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Like Better에서 시작됐는데 미드저니는 어느 날인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Like Better, 더 좋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약 2-3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된 게 막 발전된 게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화예요. 하나 더 집중한 게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타일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묘사해야 스타일을 좀 더 잘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드저니의 고민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텍스트로, 프롬프트로 묘사를 합니다. 망가 스타일일 거고 하우스고 오렌지 톤의 숲이 배경인 이런 씬이다 라고 묘사를 할 건데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대부분 추상화다, 심플 라인, 하우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특이한 스타일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말 못하는 게 있죠. 작가 이름을 쓰면 제법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작권에 관련돼 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런 스타일은 작가 키워드 쓰면 잘 나온다라는 거.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면 또 복잡해집니다. 일단 추상화일 테고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면 중심의 스타일인 거고 노란색과 핑크색, 파란색이 키칼라인 거고 직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쓰게 돼 있죠. 방금 예시를 드린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런 스타일까지 도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에서 가차라고 뽑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경향 때문에 그래요. 미드저니에서 곧 나올 시각적 도구 같은 경우엔 하우스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스타일들을 예시로 보여줄 겁니다. 이미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예시를 보여주면서 미드저니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하우스라는 걸 너는 어떤 스타일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원해 라고 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있으면 미드저니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추상화 같은 이미지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추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서브 카테고리로 이런 스타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엔 선이 중심이고 이 스타일 경우엔 면과 동글동글한 브러쉬 느낌이 중심이 되죠. 이건
면과 선과 애매한 중간쯤인 거고,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엔 면이 중심인 추상화 같은 느낌이겠죠. 추상화라는 키워드로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추상화 한 단어보다는 굉장히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도달한 이후에 미드저니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스타일은 695번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타일을 탐색을 해서 여기까지 쉽게 도달을 하면 사용자는 이후에 이 srf 시드를 활용해서 집도 만들 수 있고 같은 스타일의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소녀도 만들 수 있겠죠. 방금 보여드린 건 곧 나올 시각적 도구의 제 버전 뇌피셜입니다. 대략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미드저니가 이런 시각적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미드저니의 발전이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좋아할까라는 like better 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를 발전을 시켰고 스타일 시드라는 걸 만들고 사용자들이 열심히 사용하게 만든 그런 빌드업 작업이 대략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AI도 비슷하게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2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작업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그 작업의 핵심은 개발사인 미드저니도 있겠지만 미드저니를 사용한 사용자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 생성형 AI도 물론 사용자들은 있겠죠. 사용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는데 프리 크레딧 준다고 열심히 달려들어서 쌓아 올릴 수 있겠지만 이 누적된 시간이 2년이 되려면 정말 2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한 1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이 1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은 미드저니의 기초인 여기에요. 그 1년 동안 미드저니도 놀고 있진 않겠죠. 미드저니가 스타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시드를 만들고 익스플로어를 만들고 이후에는 퍼지 서치까지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타일 크리에이터라든지 계속 말하고 있는 시각적 도구들이 미친 듯이 발표될 거예요. 이 부분을 필승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생성형 AI들은 품질에 대한 경쟁, 일관성에 대한 경쟁은 많이 하지만 스타일을 뭐로 정의할 거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프롬프트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Y축으로의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X축으로의 미학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하는 건 미드저니가 유일해요. 그리고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미드저니가 유일하고요. 정리하면 미드저니는 넓은 미학 모델을 일관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쉽게가 되겠죠. 이 쉽게가 프롬프트 이해를 잘하고 일관성이 좋고 라고 말하는 쉽게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쉬운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시각적으로 발전을 한다. 발전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른 발전의 속도겠죠. 이런 특징은 제품 철학과 방향성에서 잘 드러나는데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방향을 병행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점은 Y축인 거고 강점은 X축인 거예요. Y축은 Y축대로 열심히 하고 X축은 X축대로 발전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드저니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창작의 한계를 확장한다 라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미드저니는 미드저니 사용자를 크리에이터로 보고 창작자로 보는 거죠. 이 창작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 발전의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이라고 나온 건 스타일 제어를 프롬프트 단어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스타일 레퍼런스 이전에 미드저니는 프롬프트 만능주의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때까지 미드저니와 코어 사용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미드저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당장 못 만드는 이유는 그 이미지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모르기 때문이다. 텍스트인 거죠. 그리고 그 프롬프트는 곧 발견될 것이다. 혹은 내가 발견할 거다.
라는 모드로 키워드 베이스 프롬프팅이라는 게 나왔고 키워드를 미친 듯이 정리를 했죠. 저를 좀 오래 아신 분들은 자판기 키워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정리한 게 미드저니가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을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기법들을 정리하리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 결론에 도달한 건 1차원적인 텍스트로 2차원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건 한계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림을 글로 배웠어요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글로 2차원적인 그림을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나온 기능이 srf 시드예요. srf 시드를 발전시키다 이미지로 참조시키는 건 그래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나온 게 srf 시드입니다. 2년 동안 이 srf 시드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물론 사용자들은 꾸준히 다양한 활용법을 찾아냈죠. 제가 다룬 영상에서 srf 시드 굉장히 강조하는 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미드저니와 사용자들의 노력의 끝에 결국에 도달한 게 이 비언어적 도구, 시각적 도구입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도달된 이 도구를 가지고 더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사용자가 행복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꿈같은 얘기긴 한데 표면적이나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드저니에 투자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미드저니는 투자 안 받고 미드저니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100%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자자는 사용자만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의 결정체가 미드저니입니다. 현재 미드저니를 만든 데에는 미드저니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의 노력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미드저니도 이런 사용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미드저니는 이후에도 이런 상생 모델로 발전할 게 예상이 되고 이런 상생 모델의 중간 이정표가 시각적 도구라는 것으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시각적 도구가 나온다고 예고돼 있는데 그 전까지 미드저니 사용자들은 스타일과 친해지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타일과 눈으로 친해지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눈으로 익히셔야 된다, 눈으로 따라가셔야 된다, 안목을 키우셔야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실제로 이 스타일이라는 게 나온 게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시각적 도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려면 눈으로 미리 친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친해지라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올 건데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스타일은 결국은 우리가 srf 시드라고 말하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스타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스타일과 눈으로 친해지려면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을 보시면 아, 이런 스타일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타일을 보면서 스타일을 눈에 익히고 이것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스타일을 보는 감을 높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지루하니까 미드저니가 친절하게 랭킹 스타일이란 걸 만들어줬죠. 랭킹 스타일을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지만 유저들에게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스타일에 좀 더 빨리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우리는 이 스타일 랭킹을 하면 1시간 무료로 패스트 아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 랭킹을 진행하면서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라고 눈으로 익힐 수 있고 제가 이 스타일 프롬프트 뭔지 알려드렸죠. 이게 포트레이트고 랜드스케이프고 스틸라이프 정물하고 커버브 커피고 트리고 하우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까 예시에서 드렸을 때 하우스가 뭐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스타일들이 아 이런 하우스를 넣으면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트를 눌러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미지 랭킹을 꼭 하셔라. 무료 1시간 패스트 아워를 얻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기계적으로 대충 할 수 있는데 스타일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꼭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눈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눈으로 익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라이크에 모아놓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만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srf 시드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 때 이 화면을 스크린샷 하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이 이미지보다는 이걸 클릭하면 나오는 이 이미지 전체를 정리해서 모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이게 더 정리하기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이 전체가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 한 장이 다운이 되죠. 이 화면을 스크린샷 하셔서 하나하나 모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안 하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약간의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 해당 스타일에 srf 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500번 번호가 있죠.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요 정리를 위해서 적당히 만든 프로그램인데, 더보기에 링크 공유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방금 전 srf 시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임포트를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보신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갖고 옵니다. 이건 특별한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미드저니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져온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all을 누르시면 전체가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약간의 추가한 편의 기능인데, 1에서 3을 클릭하시면 1번, 2번, 3번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4에서 6번은 두 번째 줄, 7에서 9번은 세 번째 줄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진 하나의 이미지로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이미지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다운로드 all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이 해당 srf 시드로 저장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후에 srf 시드 찾아 쓰실 때는 파일명만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당 파일 이름을 복사를 해서 이 파일에 여기에 붙여놓고 해당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면 이렇게 한 장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서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파일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자동으로 파일에 정리하는 것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스타일을 이미지 랭킹에서 한번 보시고 하트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 이걸 하나의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 파일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되면 4-5번 정도 보실 수 있죠. 이런 불편함도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이 스타일을 많이 보시라고 설계된 불편함입니다. 이미지들 9장 다운로드 받으셔서 포토샵 열고 합치고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건 너무 복잡해서 프로그램으로 대략 구현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자동화 하셔서 이미지를 눈에 익히시는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스타일을 눈으로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방금 보셨던 정리하는 파일 포맷이랑 그리드로 이미지 한꺼번에 다운받는 프로그램들 더보기에 링크로 다 남겨놨으니까 이런 작업으로 정리하셔서 나만의 스타일 데이터를 꼭 만드시고, 그 과정에 눈으로 친해지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초격차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후에 업데이트에 대비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미드저니만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경쟁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미드저니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미드저니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까라는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린 거고, 미드저니 칭찬 일세 컨텐츠였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최강입니다. 최강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최강 사용자가 되려면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에 대비한 예습 내용을 같이 함께 다뤄봤습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정리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서 최강의 사용자가 되시는 걸 기대해 봅니다. 발자국 단어 최강과 함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